지금 우리가 표준형, 뭐 일반형, 기본적인 형태들에 대해서 배웠단 말이지. 그러면 이제부터는 뭘 할 거냐면 다양한 이제 조건들이 있단 말이야. 예를 들어 뭐 X축에 접한다던가 Y축에 접한다던가 뭐 XY축에 접한다던가 아니면 어떤 일정한 B를 가지는 점들이 모여서 하나의 원을 만들기도 하거든요. 그런 다양한 형태들의 원의 방정식에 대해서 내가 좀 얘기를 해볼 거야. 다양한 형태들. 그거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애가 아폴로니우스의 원이에요. 아폴로니우스의 원. 상당히 익숙한 이름이야. 아폴로. 내가 어릴 때 많이 먹었거든, 아폴로를. 아폴로니우스의 원인데, 이 아폴로니우스의 원이 도대체 뭐냐면, 어떤 선분 AB가 있어요. 그림을 그려놨으니까 이거 활용해 볼까? 여기 A라는 점이 있고, 그 다음에 B라는 점이 있어요. B라는 점이 있어요. 이렇게 선분 AB가 있는데, 이 아폴로니우스의 원이 선분 AB가 있어. 근데 A서부터 거리에 있는 뭐 P라는 점이 있다라고 해볼게. 그러니까 AP 길이가 있는 거야. AP 길이랑 BP 길이가 있어. BP 길이. 그거의 비율이 예를 들어 이게 무슨 뜻이야? A서부터 거리와 B서부터 거리의 B야, B. 거리의 B. 근데 그게 항상 일정하다는 거지. 항상 일정하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뭐 M 대 N으로 항상 일정하다라는 거죠. M 대 N으로. 뭐 예를 들면 2 대 1로 일정하다던가, 뭐 3 대 1로 일정하다던가, 뭐 그런 식이야. 그래서 이때 점 P가 그리는 도형이 있거든. 그리는 도형이 있어. 그 그리는 도형이 누가 되냐면 우리 원 배우겠잖아. 당연히 원이 된다라는 건데 그때 이 원을 우리는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다 이래요. 아폴로니우스의 원. 그래서 이거 시험에도 많이 나오거든. 한번 볼게. 그림을 한번 봐보면 선분 A, B가 있어요. 그러니까 A점과 B점이 있어. 두 점이 있는 거야 그냥. 근데 어떤 한 점이 있어요. 이렇게 P가 있는데 A서부터 거리와 B서부터 거리가 항상 이렇게 M 대 N인 거야. 거리의 B가 길이가 아니라 그러면 이런 원을 만든다 했으니까 이런 점이어도 A에서부터 거리와 B서부터의 거리가 얘도 M 대 N이라는 거야. 다 M 대 N인 거야. 뭐 P가 여기 있어도요. P가 여기 있어도 A서부터 거리와 B서부터 거리가 얘도 M 대 N인 거야. 그런 점들이 모여 있는 거야. 그러면 이 원이 왜 원의 방정식이 어떤 형태로 표현이 될 거냐. 그거를 딱 한 번만 해볼 거고 또 쉽게 구하는 방법도 알려드릴 겁니다. 됐죠?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점이 뭐라고 해볼까? 1,2라고 해볼게요. 1,2. 예를 드는 거야. 뒤에서도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건데 B라는 점이 뭐 해볼까요? 5,10이라고 해봅시다. 5,10. 근데 내가 1대 A에서부터 거리와 B에서부터의 거리가 2 대 1로 일정한 점 P의 자취의 방정식. 그러니까 점 P가 그리는 도형의 방정식을 한번 얻어내 볼 거야. 그러면 P라는 점을 우리는 X, Y라고 잡아놓고 그때 점 P가 그리는 도형의 방정식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X, Y의 관계식을 얘기하는 거거든. 그 관계식을 어디서 구하면 돼? 요 비례식에서 구하면 되는 거예요. 비례식에서. 그래서 그 비례식을 풀어보면 이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 서로 같다라는 걸 배우잖아. 그지? 배운단 말이야, 전에서. 그래서 요걸 풀어보면 이 BP 길이가 지금 뭐랑 같냐면 AP 길이와 같다라는 게 나옵니다. 이 BP 길이가 AP 길이와 같다. 근데 여기 보면은 BP 길이나 AP 길이는 두 점 사이의 거리라서 루트로 씌워지잖아요. 루트로 표현이 된단 말이야. 그럼 어차피 루트를 제거시키기 위해서 양변을 제곱을 할 거거든.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부터 얘네들을 양변을 제곱하고 시작을 해볼 거야. 그래서 얘 제곱하고 얘 제곱해버리면 4BP의 제곱은
AP의 제곱과 같다라는 요 등식을 만족하는 점인 거야, 얘가. 만족하는 점. 그래서 내가 이제 여기를 좀 지워보고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여기 위에다가. 그러면 4 곱하기 BP의 제곱이면은 이 두 점 사이의 거리의 제곱이잖아. 그럼 루트는 없어지고 이 안쪽에 식만 표현하면 되겠지. 그래서 BP의 제곱이면 X좌표의 차의 제곱 하면은 X-5의 제곱이 되겠죠. 그 다음에 Y좌표의 차의 제곱이면 Y-10의 제곱이 될 거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게 4BP의 제곱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AP의 제곱은 이 두 점 사이 거리의 제곱이니까 마찬가지로 X좌표의 차의 제곱 플러스 Y좌표의 차의 제곱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거든. 이렇게. 그럼 나는 이제 이걸 전개를 할 건데, 전개를 제가 좀 빨리 할게요. 그냥 빨리 해버릴게. 그럼 4x 제곱 나오고요. 4y 제곱이 나올 거고 마이너스 40x가 나오고요. 마이너스 20y니까 80y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25, 100 해서 125가 나오거든. 125의 4배면은 500이야. 500. 500 나오니까 플러스 500 이렇게 쓸게요. 그 다음에 우변도 전개를 해보면 x제곱에 플러스 y제곱에 마이너스 2x에 마이너스 4y에 플러스 5 이렇게 나온다고 식이. 그래서 요걸 이제 좌변으로 이항을 시킬 겁니다. 좌변으로 이항을 시켜보면 3x제곱에 플러스 3y제곱 마이너스 38x 마이너스 76y 플러스 495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양변을 3으로 나눠버리면 어때요? x제곱 플러스 y제곱에 마이너스 3분의 38 x에 마이너스 3분의 76 y에 플러스 3으로 나누면은 얘는 3의 배수인 것 같은데 1, 6, 5 이렇게 표현이 된다고. 어떠냐고 구해보니까 x, y에 대한 어때요? 2차식의 형태가 나오죠. 그러니까 얘는 하나의 원을 만든다는 거야. 그럼 중심이 몇 콤마 몇이고 반지름이 몇인지를 파악하려면 얘를 뭐 하면 돼? 표준화 바꾸면 되지. 그건 나는 안 할 거야. 힘들어요. 힘듭니다, 지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런 일정한 비율을 가지는 한 점은 이런 원을 만든다라는 게 중요한 거야. 그 원을 뭐라 한다고?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다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지금 아폴로니우스의 원은 항상 이렇게 풀어야 되냐? 이 비례식을 풀고 이렇게 전개를 하고 표준을 또 바꾸고 이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더 쉽게 풀 수도 있어요. 그거는 그림으로 풀 거야. 그림으로. 그래서 이제 아까의 형태, 아까의 방법 말고 조금 더 쉽게 한번 해석하는 방법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우선은 다시 한번 적어보면 A서부터 거리와 B서부터의 거리의 B가 항상 M 대 N으로 일정한 어떤 점 P의 자칙, 점 P가 그리는 그 도형, 그게 이제 원이라 그랬잖아. 그 원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내분점을 이용하는 거야. 우리 저번에 배웠던 내분점. 근데 이제 공통수학 원에서 지금 외분점이 제외가 됐단 말이야. 예전에 배웠지만 수학 상에선 배웠죠. 외분점을. 근데 이제 공통수학 2에서는 지금 외분점이 빠졌단 말이지. 그래도 풀 수는 있어요. 외분점 이용을 하면. 그러니까 외분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간단히 좀 설명을 하면서 얘기를 해볼게. 우선 여기 두 점이 있어요. 여기가 A고 여기가 B야. 그러면 지금 요 식을 만족하는 점 P는 누구도 존재할 거냐면 M 대 N 내분점도 존재할 거야. 뭐 요렇게 해서 여기도 M 대 N일 수 있지만 어디도 M 대 N이에요. 선분 위에 있는 점도 여기도 M 대 N일 거 아니야. 요 길이의 B도. 그럼 마찬가지 우리 저번에 이제 내분점 배울 때 선분 A, B 위에 점이 있는데 그 점이 만약에 A서부터 거리와 B서부터 거리가 M 대 N이라면
M 대 N 내분점이다 이렇게 배웠잖아요. 요게 이제 내분점의 위치야. 결국엔 점 P에 선분 A, B에 M 대 N 내분점. 이게 원 위에 한 점이라는 거야. 원 위에 한 점. 그러면 또 누구도 한 점일 수 있냐면 AB의 연장선을 싹 그려요. 이렇게 AB의 연장선을. 그러면 그때 원 위의 점이 여기 하나 있잖아. 이 점. 이 점에서도 똑같이 뭐가 나올까? A서부터 거리와 B서부터 거리가 마찬가지 얘도 M 대 N일 거란 말이야. M 대 N. 그죠? 근데 이때 이 점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외분점이라 그래. 외분점. 그러니까 똑같아, 식은. A서부터 거리와 B서부터 거리가 M 대 N인 건데 그게 선분 내에 있으면, 선분 안에 있으면 내분점, 선분 밖에 연장선 위에 있으면 외분점 이렇게 부르는 거야. 근데 외분점이 빠지긴 했지만 뭐 의미가 그렇게 어렵진 않으니까. 그래서 지금 내분점이 여기 있고 외분점이 여기 있거든요. 이때 내분점과 외분점이 뭐냐면 이 원의 지름의 아우 죄송합니다. 지름의 양 끝점인 거예요. 양 끝점. 지름의 양 끝점. 그럼 우리는 뭘 할 수 있냐? 얘가 지름의 양 끝점이라면 이때 이 지름의 양 끝점의 좌표들을 안다라고 했을 때 걔네들의 중점의 좌표가 뭐가 되는 거야? 중심이 되는 거야. 중점의 좌표가. 왜? 당연히 요 길이들이 다 반지름들 아닐 거예요. 반지름들이잖아. 반지름들. 그러니까 얘네들의 중점이란 말이야. 지름의 양 끝점에. 그래서 얘네들의 중점을 구하면 이 원의 중심을 파악할 수가 있고, 또 당연히 이 내분점과 외분점의 좌표를 알면 두 점 사이 거리도 구할 수 있잖아요. 그럼 뭘 알 수 있다라는 거야? 지름도 알 수 있다는 거야. 그럼 지름을 알면 지름을 2로 나누면 반지름이잖아. 그럼 반지름도 파악이 되는 거지. 그럼 결국엔 뭐예요? 중심도 파악되고 반지름도 파악이 다 되는 거야. 뭐만 알고 있으면 내분점과 외분점만 구할 줄 안다면. 그런데 이제 내분점은 구하는 방법을 알려줬잖아. 근데 외분점은 구하는 방법 안 알려줬지. 그지? 근데 이거를 공식으로서 할 필요는 없습니다. 공식으로서 할 필요 없고 간단하게만 얘기를 해주면, 예를 들어서 1,2가 있고 뭐 해볼까? 4,8이 있어. 이 두 점이 있어. 여기가 B야. 근데 내가 뭘 할 거냐면 A서부터 거리와 B서부터 거리가 항상 2대 1이라고 할까요? 2대 1인 점 P의 자취를 구해 볼 거야. 자취를. 그러면 한번 보세요. 2대 1인 거야. 2대 1. 그러면 선분 A, B에 2대 1 내분점이 있을 거고 2대 1. 그 다음에 선분 A, B에 2대 1 외분점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요 두 점이 지름의 양 끝점이 되면서 하나의 원을 만든다고요. 이 아폴로니우스의 원이. 원 그리기 힘들다. 이렇게요. 됐죠? 이런 원을 그린다고요. 원을. 됐지? 그러면 우리는 파악하는 게 얘하고 얘 두 점만 구하면 지름의 양 끝점도 구하고 얘네들의 중점을 구하면 중심도 파악이 되고 뭐 그런 식으로 다 할 수 있는 거지. 됐지? 그럼 한번 구해볼게. 공식 안 쓰고. 공식 쓸 필요도 없어. 지금 봐봐. 여기 B가 있어요. 여기 A가 있어요. 근데 여기가 2대 1이야. 근데 여기가 내분점이야. 됐지? 그러면 여기 이렇게 삼각형을 만들고요. 이렇게도 삼각형을 만드세요. 이렇게. 얘도 이렇게 삼각형을 이렇게 또 연장선을 그어볼까? 이런 식으로. 그러면 지금 A하고 B의 X좌표의 차가 몇이냐면 1, 4니까 여기가 3 차이 난단 말이야. 그래서 요 길이가 X좌표의 차인 3인데, 그럼 이제 여기가 2대 1이니까 요쪽도 2대 1이거든. 근데 길이가 3이니까 그냥 길이 자체가 2하고 1인 거야. 그럼 뭘 알 수 있냐면 여기서 이만큼 커진 게 요 점의 X좌표네. 그러면 1에서 2를 더했으니까 요 점의 X좌표는 3이겠구나 라는 걸 아는 거지. 마찬가지로 Y좌표의 차가 요 길이잖아요. 그럼 8에서 2를 빼면 요 길이가 지금 6이란 말이에요. 6. 요 길이가 6이야. 그러면
여기가 지금 1대2면 어디도 1대2야? 여기도 1대2야. 그럼 6을 1대2로 나눠보면, 1대2로 나눠보면 요 길이가 2고 요 길이가 4가 되거든. 4. 그래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뭐야? 요 길이가 2네. 요 길이가 2네. 그러면 이 y좌표 8에 2 뺀 놈이 이 점의 y좌표겠구나. 그럼 8에서 2를 뺐으니까 요 점의 y좌표가 6이라는 것까지도 내분점을 쉽게 파악할 수 있죠. 길이만 봐도. 요렇게. 그럼 마찬가지로 이제 이 외분점도 공식을 안 배웠지만 충분히 구할 수 있다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면 외분점도 내가 요렇게 위쪽으로 좀 그려볼게요. 위쪽으로 샥, 샥 이렇게. 그럼 여기가 이제 직각일 거고 그러면 요 B점과 A점이 있잖아. 근데 내가 뭐라 그랬냐면 여기가 2고 여기가 1이라 그랬다고. 그러면 딱 이렇게 또 그어보면 여기가 2고 1이니까 어디도 여기도 2대 1인 거야. 근데 여기가 2대 1이라는 건 뭐겠어? 이게 1대 1이라는 얘기 아니겠어? 그러니까 중점이라고 이게. 얘가 길이가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점이 이 점과 이 점의 중점인 거야, 중점. 그러면 여기가 1,2고 여기가 4,8이면 이 점의 좌표가 얘하고 얘 더한 거의 반이 얘잖아. 그러면 x좌표가 지금 여기가 4 나오려면 얘하고 얘 더한 게 8이 나와야 돼서 여기가 7이 되고요. 마찬가지로 얘 y좌표가 8이 되려면 얘하고 얘 합이 16이 돼야 된다고. 8의 2배. 그래서 2에다가 몇 더하면 돼? 14 더하면 돼서 여기가 7,14라는 게 나와요. 그럼 뭘 알 수 있냐? 내분점의 좌표는 3,6이고 외분점의 좌표는 7,14인데 그게 이 아폴로니우스 원의 지름의 양끝점이라는 거지. 지름의 양끝점. 그럼 원의 중심은 얘하고 얘의 중점이니까 5,12 지금 뭐가 되는 거야? 중심이 되는 거야. 원의 중심. 그리고 요때 요 두 점 사이의 거리가 이제 반지름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반지름을 구해보면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그냥 써. 그래서 x좌표 차가 2니까 제곱하면 4 되고 플러스 y좌표 차는 또 4잖아. 제곱하면 16 되고. 그러면 얘가 루트 20인 2 루트 5가 반지름이 나온다고. 그러면 지금 AP, BP의 B가 2대 1인 점 P가 그리는 도형은 중심이 5,10이고 반지름이 2 루트 5인 원인데 그 원의 방정식을 써보면 x-5의 제곱 플러스 y-10의 제곱은 반지름의 제곱인 20이구나 라는 식으로 이렇게도 구할 수 있다고. 아시겠죠? 그래서 내분점과 외분점이 각각이 지름의 양끝점이다 라는 걸 이용을 하면 조금 이제 쉽게 뭐 누구한테 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내 입장에서 이게 훨씬 더 쉽거든요. 간단하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풀이를 하는 게 조금 풀이를 줄일 수도 있고 계산 실수도 덜 나옵니다. 실제로도. 그래서 이 방법을 좀 연습을 할 필요가 있다. 아시겠죠? 그래서